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 남자.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11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지나다가 난간에 다리를 올리는 사람이 보였고 차를 세운 뒤 달려가니 웬 여자가 막 떨어지려는 참 같았죠. 달려가 붙잡아 끌어내렸더니 그녀는 도리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죽으려는 사람 구해줬더니 왜 이러나 싶어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되묻자 죽으려고 하는 사람 처음 보냐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지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말리는 것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면 안 되냐고 받아쳤더니 그녀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지금 알량한 동정심 때문에 나서는 건 알겠는데 평생 책임질 거 아니면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사연 없는 사람이 있겠으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왜 모르는 여자를 평생 책임지겠냐면서 혹시 그러길 바라고 운 띄운 거면 일단 크리스마스까지만 같이 보내자고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때쯤 되면 당신이 여전히 죽고 싶을지라든가 나한테 당신이 평생 책임지고 싶을 상대가 된다든가 결론이 나지 않겠냐고 대꾸했더니 조금 전보다는 누그러진 표정이 되더군요. 뭐 때문에 죽고 싶은지 모르겠고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죠.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더라고요. 어차피 눈앞에서 죽으려고 할 거면 내가 계속 말릴 건데 그러면 당신도 더 힘들어서 지금보다 더 죽고 싶어질 텐데요. 잘하는 백반집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배 좀 채우자고요. 백반집이라는 말에 싫지는 않은 반응이라 끌고 차를 몰아 단골 가게로 갔죠. 사실 정말 좋아하는 맛집이라 서울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었던 집입니다. 내려온 김에 들리려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구하게 되다니 별일이 다 있다 생각하며 가게 앞에 갔는데 그날따라 가게 문이 닫혀 있더군요. 그냥 닫은 게 아니라 아예 폐업이 되어 있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더 맛있는 곳 놔두고 굳이 여기에요? 죽으려던 사람이 품을 의문치고는 사소한 느낌이었지만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제 어린 시절이 좀 불우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던 여자에게 털어놓을 이야기인가 싶었지만 한번 입을 열자 사연이 술술 흘러나오더군요.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혼자 부양을 하셨고 직업 군인이 되어 생활비도 어머니에게 매달 붙이면서 좀 살만해지나 싶었더니 몸이 많이 편찮아지셨던 것부터 가끔 아들을 만나러 먼 곳에서 오시겠다는 어머니한테 왜 찾아갈 건데 쓸데없이 오길 오냐면서 되려 핀잔을 줬던 것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엄마 몸 좀 불편하더라도 만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던 것들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것까지 말했죠. 그러다가 여기 백반집을 알게 됐는데 엄마 손맛이더라고요. 매일 먹어도 안 질리고 왠지 엄마가 해주던 잔소리도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 직장 근처에서 엄마의 손맛처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집을 알게 되어 단골이 되었고 방황의 시기에 흔들리던 자신을 따뜻한 음식과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신 게 식당 사장님이라는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백반집 사장님이 왜 집밥 안 먹고 매일 식당밥만 먹냐면서 아직 결혼은 안 했냐고 묻더라고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니까 사귀는 사람 없냐고 하시던데 이제라도 잘하면 된다면서 좋게 말도 해주시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따님이 결혼만 안 했어도 소개시켜줬을 거라고 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여기서 좀 따뜻한 밥 좀 먹이고 싶었고요. 좋은 분이셨다고요? 좋은 분이죠. 사실 저 죽고 싶을 때 매일 밥으로 살려주신 분이나 다름없죠. 사장님이야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네요. 자주 들릴 걸 그랬네요. 에이, 그렇다고 뭐 상담사는 아니니까 그냥 가게를 왜 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대단한 조언을 해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정이 있고 잔소리도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적당히 억척스러워지기도 하는 그런 분이셨죠. 잠자코 듣고 있던 그녀에게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의 남편이 바람을 펴서 떠나자 혼자 딸을 뒷바라지 했던 얘기부터 딸이 아주 똑똑하고 착한 데다
예쁘기까지 하다면서 자랑하던 것까지 다 말을 하게 됐죠. 딸은 어떻게 지낸다고 하던가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할 얘기인가 싶으면서도 사람 살리는 셈 치면 또 안 될 건 뭐 있나, 나쁜 얘기도 아니니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 아줌마의 딸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결혼만 안 했으면 소개시켜줬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좋은데 시집을 갔고 자주 못 보기는 해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바빠 찾아오지 못하는 딸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슬쩍 드러내셨던 기억부터 가끔씩 딸한테 반찬이며 국 등을 보내고 전화만 하는 정도인데 시어머니가 잘해준다고 하니 걱정은 없다고 말하면서 잘 지낸다는 딸의 말까지도 전해줬죠. 맛있는 백반집은 많았지만 정성스럽고 신선한 반찬이며 음식들에서 사람 온기가 느껴져서 더 각별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엄마를 본다는 기분으로 자주 들렸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폐업을 하셨다니까 마음이 서운하긴 한데 아마 딸이 잘 모시겠죠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녀는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엄마한테 잘 지내는 척 거짓말만 하는 불효녀일지도 모르죠 라고 오히려 딴죽을 걸더군요. 그런데 어째 퉁명스러운 말투치고 울 것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효녀네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죽으려던 자신을 말리던 사람한테 화를 내던 그녀였는데 이 말에 무엇 때문인지 눈물을 흘리더군요. 이어지는 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벌겠다고 식당 일을 하며 구질구질하게 사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가게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요리를 가르쳐줄 때 마지못해 배워두기는 했지만 엄마처럼 매일같이 반찬을 새로 담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받는 것도 지긋지긋해 보였고 고되기만 하여 집을 뛰쳐나갔죠. 그래도 엄마에게 물려받은 것 중에 괜찮은 게 모나지 않은 얼굴 하나라고 생각하며 피부 미용사며 핸드폰 판매를 하기도 하며 돈도 식당에서 엄마 일을 도울 때보다 잘 만졌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던 펀드 매니저 일을 하는 남자와 만나 좋은 구경도 하고 비싼 물건들을 두르니 세상이 쉽게 느껴졌죠. 손에 물 묻힐 일 없게 해주겠다던 남자와 결혼을 하고 봤더니 좋은 집과 차도 죄다 빚 위에 쌓아 올린 것이었고 펀드 매니저라는 것은 남 앞에 내세우는 명함일 뿐 실상은 시부모님 집에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게 전부인 남자였습니다. 집에서 몇 푼 안 되는 주식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일이 좀 안 풀린다 싶으면 손찌검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본색을 서스럼없이 드러내는 남편과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본도 없는 것을 들먹이며 남편 기운을 쇠하게 하는 망할년이라며 욕을 해대는데 처음에는 울며 수긍하려다가도 나중에는 저도 악에 받쳐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를 임신했고 그 즈음 엄마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지내기도 하며 조금은 삶이 괜찮아지려나 생각을 했었죠. 아이를 임신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폐악질도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줄었고요. 문제는 엄마가 보내준 국과 반찬을 멋대로 먹은 시어머니가 알러지 때문에 탈이 나고부터였습니다. 알러지 때문에 죽다 살아난 시어머니는 이 망할년이 시엠이 죽이려고 술을 쓴다면서 반찬이며 국이며 엄마가 보내준 것들을 죄다 눈앞에서 내동댕이 치고 니년이 다 먹어치우라며 악을 쓰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그날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그나마 작은 연결고리라도 되어주던 아이는 사산되었고 참다 못해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잘못은 제가 해놓고 도리어 고개는 빳빳하다며 집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엄마에게는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한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며 직장도 알아보던 중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엄마가 죽은 것이 다 제 탓 같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 차라리 숨막히는 고통에서는 해방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무작정 다리에 올라갔죠. 그런데 웬 남자가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엄마가 하던 백반집으로 데려가서는 멋대로 위로하고 멋대로 힘을 주려고 했죠. 엄마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하네요. 엄마가 있었다면 안아주고 위로해줬을 텐데 그럴 엄마가 없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 자책을 감춘 말에 그는 뭣도 모르면서 딸이 엄마를 잘 모시겠죠 라고 말하는데,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엄마에게 제대로 못하고 거짓말한 것들이 떠오르고 눈물이 나올 것 같더군요. 사실 말을 전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딸이 나라고.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도 찾아보지 않았고 거짓말만 하던 못난 자식이 바로 나라고. 당신이 위로받던 식당 아줌마 속만 썩인 게 바로 나라고. 딸 때문에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해놓고 행복이란 것도 못 누리고 돌아가신 엄마 가슴에 대못만 박던 불효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참다 보니 입을 비집고 애두른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어쩌면 엄마한테 잘 지내는 척 거짓말만 하는 불효녀일지도 모르죠. 그랬더니 그가 또 속 편한 소리를 해대더군요. 그래도 효녀네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얼토당토 하는 말이죠. 네. 그런데 엄마도 그렇게 말해줬을 테죠. 그 말이 꼭 엄마가 하는 말 같아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자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참 별꼴 다 보인다 싶어 할 말을 고르고 있었죠. 어떻게 말을 해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할까. 그런데 남자가 다음에 던진 말 때문에 기껏 생각하던 변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신을 평생 책임질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뭔 소리예요? 그는 남의 이야기에 이렇게 눈물 흘릴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라면 자기 기준에서는 마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러니 당신 말대로 평생 책임질 가능성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쪽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고. 근데 사연은 모르겠지만 세상에 기왕 태어났잖아요. 아줌마 딸처럼 좋은 남자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지 그래요? 그럼 당신이 좋은 남자라고요? 그런 남자가 왜 아직까지 혼자였대요? 왠지 그의 말에 마음이 풀리는 자신이 당혹스럽기도 하여 농담인지 비꼬는 말인지 모를 말을 던지게 되더군요. 물론 뱉은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 진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전 이미 실패했고 사람 보는 눈이 저한테 있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요. 먹고 사느라 바빴다고 하면 진부한 변명인가? 엄마가 나 때문에 뒷바라지 하는데 나만 연애하고 결혼하느라 편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랬겠네요. 가난해서 힘들다거나 구질구질하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남들처럼 다 있는 아빠가 없는 것부터 불만이었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못 먹는 거 못 가질 때는 그런 생각 한 적도 있었고 사춘기 때 반항도 했었는데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그게 나 달래려고 하는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늘 미안하다 입에 달고 살았죠. 가난은 미운 거고 엄마 울기는 내가 안 했어야 하는 거고. 좋은 아들이었네요. 그러길 바라야죠. 당신은요? 뭐 이제라도 잘하면 되니까. 이제라도 잘하면 된다. 이미 그러기에 늦었다는 대답 대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남자와 있으면 적어도 숨 막힐 것 같은 공기가 희미해진다는 것이었어요. 좋아요. 사귀죠. 진짜요? 당신이 말한 대로 크리스마스까지 사귀어보고 역시 아직까지 여자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싶으면 죽고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조금 더 살아보는 걸로. 그는 자기도 눈은 있으니까 당신도 노력해야 할 거라며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불우한 결혼 생활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웃은 적이 없었고 엄마까지 돌아가시니 평생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죽으려고 하던 날이었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죽을 마음이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과의 말에 위안을 받고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는 게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울었는데 배 안 고파요?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요. 그와 함께 차를 타고 다른 백반집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대화들을 나누며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그런데 선을 하던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온기처럼요. 그 후로 그와 함께 지내며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며 같이 맛있는 밥을 먹으며 차츰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죠. 한편으로는 불안했고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괜한 말로 이 행복을 놓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말은 해야 했죠.
엄마의 돌아가신 얘기며 자신이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에 아이까지 가졌던 것들을요. 어쩌면 그가 눈치를 채길 바라던 마음으로 엄마에게 배운 백반을 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가 놀라더군요. 그리고 그 백반을 단골 식당에서 많이 먹던 맛이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냐면서 묻자 당신이 단골 식당이었던 곳에서 배운 거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는 이제 농담도 할 줄 아냐면서 웃더니 단골 식당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진짜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제 얘기를 듣고 싶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면서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와 약속했던 크리스마스는 다가왔죠. 마침내 크리스마스 전날 남자가 일하고 다녀오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 그에게 알겠다고 해놓고 백반을 정성스레 차렸습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건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결심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제가 차린 백반을 한술 뜨더니 웃으며 이젠 단골 식당에 모자라지 않는 맛이라고 칭찬을 해줬죠. 나가서 놀기로 해놓고 크리스마스에 집콕하려고요? 묻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저는 털어놓으려 준비했던 말들부터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폭력만 쓰던 남편이랑 악질 시어머니 때문에 집 나오고 나서도 엄마한테 행복하게 잘 산다고 거짓말하던 불효녀가 바로 나라고, 어머니는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그래도 여전히 평생 나를 책임지고 싶냐고 묻는데 어느샌가 제가 울고 있었나 봐요. 아줌마가 돌아가셨네요. 역시 그랬구나 하면서 씁쓸하게 말하면서 제가 하는 말들을 마치 짐작이라도 했다는 듯이 굴더군요.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요. 뒷조사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단골집이랑 맛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때 백반집 아줌마 얘기에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왠지 아줌마 딸이 당신일 것 같더라고요.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차려준 백반까지 먹고 나니까 더 확신하게 된 거고. 참, 대답을 못했네요. 바보 같은 질문이라 뭐라 대답할지가 애매하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숨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답을 듣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말을 하고 일어서는데 그는 더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줌마가 딸이 똑똑하고 이쁘고 착하다고 했는데 아니네요. 이제 비난까지 하려나 싶었다가도 그건 역시도 감당해야 할 문제겠다 싶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쁘고 착한 건 맞는데 왜 좋아서 죽겠다는 사람 마음을 눈치 못 채는지 모르겠어서요. 헛똑똑이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그게 무슨... 책임진다고요. 평생. 그리고 울지 좀 마요. 그는 오늘 고백하려고 준비했던 반지라며 백반이 차려진 식탁 위에 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차린 식탁 위에 놓으며 자기랑 결혼해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하는 말인데 평생 책임지겠다는 건 결혼하자는 의미예요. 뭐 부담스러우면 그걸 전제로 사귀는 것도 괜찮고. 많은 대답이 떠올랐지만 너무 많은 말들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던 제게 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질문에도 대답해야죠. 크리스마스에 집에만 있을 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그날보다 더 추운 날이었지만 그의 손이 참 따뜻했죠. 모든 걸 버리고 다리에서 죽으려던 그날 엄마가 살렸던 남자가 저를 살렸습니다. 엄마가 했던 일은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작은 따뜻함을 나눠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고요. 식당 일은 여전히 서툴고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며 과거의 상처도 회복하고 있네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